안녕하세요, 이산우입니다. 스페이스X죠. 스타링크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끝나고 자 이렇게 로켓을 쏴가지고 우주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스타링크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불을 붙이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켓을 쐈는데 우주로 간다고 하는데 한 앵글로 보니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태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태양이 빛을 보내는 게 아니고 특정한 자기장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자기장을 보내면 땅에 공기층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위에 수소, 그 밑에 헬륨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이 고도가 40km 안쪽에 있어요. 모두. 태양이 자기장을 보내면은 공기층에서 있는 기체들이 자체 발광하는 기체들이 있습니다. 자체 발광하는 기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태양의 자기장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빛을 낸다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 한 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주로 이제 가벼운 기체들이에요. 기호들이 있는데 불을 끄고 뒤에서 특정한 주파수 자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나오니까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발광을 하네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색깔이 다 틀려요. 아르곤도 있고요. 이게 진동하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기체가 스스로 발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명확한 증거죠. 태양이 빛을 보낸 것도 아니고 다만 뒤에서 특정한 자기장 진동이 오니까 기체가 진동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장작불을 갖다가 잔뜩 태우고 있으면은 거기서 빛이 날까요? 자, 태양이 수소, 핵, 융합을 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가스가 막 압축돼가지고서는 막 분열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불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불은 빛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빛들이 그 끝점에서 많은 빛들이 진동하니까 이게 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장작불을 태워놓으면 이 장작불의 빛이 가는 거리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었던 역제곱의 법칙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밝아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빛의 강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법칙이죠. 자,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나사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우주로 나가는 스타링크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땅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다양한 공기층들이 있어요. 수소와 불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소는 땅에서 밀도가 높은 땅에서 여기서 산소만 있어도 있잖아요. 특정 조건은 태양의 자기장도 있고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으면요 이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수소에다가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불타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로켓을 쐈는데 올라가면서 다양한 발화가 아주 예민하게 발화되는 발화성 기체들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심한 겁니다. 수소, 헬륨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소들이 불타버리겠죠. 그러면 하늘이 로켓을 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로켓을 쏘가지고 만약 정말 올라갈 수 있다면은 이 수소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은 불가능하지만 올라간다면 이 로켓의 뒷공무에서 내고 있는 엄청난 불과 과학에서 그러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불타냐 그랬더니 고체 산소를 쓴답니다. 그럼 고체 산소를 떼가지고서는 쭉 하면은 여기서 이제 완전 연소가 안 될 거니까 그럼 나오는 나머지 것들과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소가 만나면은 하늘이 전체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 기체마다 진동하면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요. 노을, 이건 이제 성층권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촬영한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노을인 거예요, 결국은.
이걸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만큼 사이에서요, 무지개 빛깔들이 있어요. 다양한 색깔들이, 색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밑에는 중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앞의 하늘은 가까운 하늘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하늘이에요. 자, 이 카메라가 있는 시점에서 저 멀리 가면은요, 아주 높은 하늘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보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이 어디 있냐면은, 하늘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멀어질수록 하늘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효과 때문에 멀수록 하늘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먼 하늘이 여기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땅에서 다양한 기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위에서 자기장을 보내니까 이 가스마다 진동을 하는 거죠. 가스마다 진동을 해가지고 자기 고유의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기체마다 진동에 의해서 나오는 빛 색깔이 다 틀렸죠.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기체들이 태양의 자기장의 영향으로 다양한 색깔을 내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노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로켓을 이렇게 딱 쏴가지고 올라가면 위에 수소가 있으니까 불과 수소가 만나면 이거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가면서 이 수소층에서 폭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수소까지 다 타버리면서. 그럼 막 엄청난 화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로켓 발사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전혀 볼 수가 없고, 로켓은 발사하면은 자 이렇게 발사하면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자, 기체뿐만 아니라 자, 진동이 또 빛의 색깔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자, 별들이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 틀려요, 별들이. 심지어는 뭐 검은 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파란색 별, 노란색 별, 하얀색 별. 단계 보면은 자체적으로 실제로 이런 파란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진동의 종류도 있다는 거죠. 기체마다 색깔이 진동하는 자기장이 내려왔을 때에 색깔이 틀리듯이 진동도 또한 한 가지 기체를 놓고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별이 별 주위에서 지금 이렇게 막 빛을 팍 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있잖아요. 별이 발산하고 있는 진동하는 자기장을 우리가 공기층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깔을 내고 있어요. 그 뭐 색동 저고리처럼 그런 자기장 빛을 내고 있거든요. 자,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기본 상식만 있다면은 태양빛에 비춰가지고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색깔도 아니고 막 총천연 색깔로 이런 빛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멀티 진동을 내보내고 있나? 한 가지 진동이 아니라 다양한 진동을 막 동시에 내고 있나? 아무튼 뭐 우리 별을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러저러한 뭐 이론만 가설만 세울 뿐인데요. 자, 이런 별들도 진동하는 자기장을 보내고 있어요. 공기 중에서 이 별에 진동하는 자기장이 공기 중에서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이렇게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내는 빛의 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별이 여기서 빛을 쫙 진동하는 자기장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있든 간에 별은 자기장 빛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겠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있던 자기장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이 날라올 때에 여기 공기층에서 이 진동하는 자기장이 여기서 얘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별은 실제로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별을 우리가 카메라나 눈으로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검은색 별도 있고요. 별 색깔들이 다양한데 이것들이 전부 다 진동하는 자기장을 보내고 있고 또 그것이 공기를 진동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오늘 노을을 했냐면은요. 요즘 이제 뭐 세상이 이제 끝나간다 뭐 이제 그런 말들 정말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제가 아무리 봐도 세상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뭐 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네? 하늘이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하늘들이 불 붙어서 해체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기 중에 수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과학에서는요, 뭐 우주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막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지상 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는 20km 유인, 무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km, 거의 뭐 아주 가벼운 태양열 이용한 드론, 태양열 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무인이죠. 무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25km고요. 유인, 사람이 타고 있는 같은 경우는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정찰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20km입니다. 이거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무거워서. 밀도가 없기 때문에 이 밀도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추진력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못 믿겠으니까요. 아무튼 제일 높은 데 수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이는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산소가 공급이 된다면은 이 하늘 전체가 다 수소 덩어리잖아요. 수소. 제일 위에 층이 수소 덩어리인데 막 다 수소 가스들이, 물론 그보다 더 높은, 더 가벼운 기체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요, 이게 다 밀도가 있잖아요. 높은 밀도는 아래쪽 기체가, 낮은 밀도는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낮을수록요, 폭발력이 커집니다. 밀도가 높은 것들은 폭발력이 약해요. 그 밀도가 높은 것들은 폭발력이 약한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납 종류로 가면은 막 굉장히 밀도가 높잖아요. 뭐 기체적으로 본다면은 가벼울수록 폭발력이 커지는 거예요. 폭발력이 커지는데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폭발하려면은 화학 공식에서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데요. 태양의 자기장이 쫙 내려가는 상태에서 위에 수소보다 더 폭발력이 높은 그런 기체들이 쫙 줄비하게 하늘 끝까지 줄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산소가 이 윗하늘에 공급이 된다면은 순식간에 하늘들이 다 불타 녹아버린다는 거죠. 자, 3장 12절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인 겁니다.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하늘이 불탄다라는 거예요. 빛을 내는 건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소가 필요한 것은 열을 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산소가 없어도 기체가 스스로 이제 빛을 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노을들이 결국은 우리가 높은 하늘까지 멀리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각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노을에서는. 여기서 먼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럼 하늘은, 멀리 있는 하늘이 끝도 없이 해서 결국은 눈높이까지 떨어지고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낮에는 이렇게 밝으니까는 볼 수 없었는데, 태양이 멀리 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자, 태양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 태양이 비치면 밝아가지고 관찰할 수가 없는데, 태양이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높은 하늘들을 스펙트럼 다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압축되어 가지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플러스 커 보이죠. 달도 커 보이고 해도 커 보입니다. 멀리 멀어져 있는, 노을져 있는 태양 같은 경우는요. 색깔과 상관이 있는 것은 이 다양한 기체층을 압축해 가지고 작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는 다양한 컬러들이 있고, 이게 커져 보이는 거는 이 먼 거리와 관찰사 사이에 수분을 머금은 공기층들 때문에, 이런 공기층들이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달도 커 보이고 태양도 커 보이는 거죠. 노을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기체들이 스스로 발광하면서 내는 색상이 압축된 거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오늘 그거 말씀을 드리고, 하늘이 불타는 거, 그리고 우주가 있어도 로켓은 올라가면서 수소층에서 폭발해버린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자, 우리 밀도 알면 다 이해가 가거든요. 서 있는데 겨울 바람은 칼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칼바람. 그런데 여름 바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게 불어도 우리가 칼바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겨울 바람은 밀도가 높아요. 자, 공기 한 개, 그러니까 이만한 면적의 이제 이게 공기라고 하면은 얘의 무게가, 겨울 바람의 무게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얘가 진동이 없어서 그래요. 진동이 없으니까
뭉쳐 있어 가지고 얘가 무게가 무거운 겁니다. 하지만 여름으로 가면은요, 태양의 강한 자기장의 진동이 공기들층에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공기가요 가벼워요. 지금 보시는 할머니는 2년 전에 102세였어요. 2년 전에. 지금은 104세가 되는 거죠. 100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00살 넘었는데, 자, 이분이 증언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땅이 평평하다고 배웠답니다. 이 할머니가 배웠는데 자라서 세상 살면서, 자, 그때는 행복했대요. 이 할머니가 행복했는데 자라가지고 세상 살면서 이제 그 세상이 이제 둥근 지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이제 둥근 지구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플레더서가 땅이 평평하다라고 알려주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자기는 우울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막 눈물 겹대요. 눈물이. 어렸을 적에 행복했는데 살면서 불행하고 우울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실에 대해 가지고 평평지구를 통해 가지고 뭐 알게 되니까는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하면서 막 이 할머니가 뭐 연기할 일이 있겠어요? 마음에 느껴지는 이제 102세신데 지금 104세시죠. 토성이죠. 달도 태양빛에 비치는 거고요. 토성도 태양빛에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달은 다양한 상을 내고 있잖아요. 자, 초생달부터 보름달 이런 식으로 상의 변화가 있어요. 위상의 변화가 있는데, 토성의 위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 그 누구도 토성의 위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목성의 위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관찰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보면은요, 이렇게 테두리 완벽한 원 이렇게 되어 있는 토성을 보고요, 완벽하게 동그란 목성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위상을 바꾸고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왜 토성과 목성은 위상을 보여주지 못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하, 태양에 비추어서 걔네들이 빛이 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별이든 달이든 해든 간에 스스로 진동하는 자기장 빛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을. 그리고 걔들 모두 하늘 안에 있습니다. 네, 채팅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